자, 이제 저희가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상담 시작하기 앞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4989, 문자는 샵 2034, 매일경제TV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고 또 궁금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피드백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6만 원에 10%. 46만 원의 10% 비중이십니다. 매수하신 지는 꽤 시간이 좀 지나셨을 것 같아요. 한 3년 됐어요. 네? 한 3년 정도 3년이요? 된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3년 정도 충분히 좀 가시고 가셨을 것 같고, 최근에 뭐 포스코홀딩스 거래하시면서 좀 걱정도 많으시고 좀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손주를 해야 될지,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 좀 잘 몰라가지고 전화했습니다.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뭐 관세에서도 관세가 철강에서는 바뀐 게 없어가지고 지금 더 좀 불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요거를 교체 매매한다면 어디를 또 가야 될까? 요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기다려 본다면 또 될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강시원 매니저 있는데요. 연결해서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원 매니저님, 철강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관세 인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50%를 가기 때문에 뭐 영향이 거의 뭐 더 실망 매물 안 나온 게 좀 다행이라 볼 수 있죠. 다행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철강 쪽에 그런 부분도 커버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가격 그런 걸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리튬 관련된 지금 그 하방 경직, 리튬 가격이 하방 경직이 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더 이상 빠지진 않겠다, 이제 올라오겠다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리튬 가격도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2차 전지도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 철폐가 나오면서 중국산의 저가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너무 높이 계세요. 그리고 다행히 비중이 10%라서 다행인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뒤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같이 영향받아서 올라온 것만큼 30만 원 초반 아니면 20만 원 후반, 그러니까 29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께서 30만 원 정도에서 29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여기서 한 추가 매수 10%더 하시면 평단가를 아마 한 35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까지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갖고 이제 30만 원 초반에서부터 29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35만 원 정도 맞추신다고 한다면 이제 4분기대로 이제 지나갈수록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면 이때 주가는 조금씩 회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계속 영업이익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조정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한테는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 30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하셔갖고 평단가를 36만 원 이하로 맞추신 다음에 36만 원 오게 되면 거기가 이제 120주선이거든요. 120주선 거기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얘기 들어봤고 비중은 만약에 물 탄다고 했을 때 최대 20%겠죠? 그렇죠. 최대 20%. 더 이상 올라가시면 안 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포스코홀딩스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전화 주셨을까요?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매수가와 비중 함께 들어볼까요? 30% 가지고 있다가 20% 내다고 14만 1,000원에 10%입니다. 14만 1,000원에 10% 비중. 혹시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오랫동안 갖고 계셨나요? 좀 됐어요. 문탁이 계속 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아, 고점에서 계속 갖고
나 봅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일단은 뭐 오늘 뭐 반도체 여러 가지 뭐 젠슨왕도 왔다 갔지만 여기에서 뭐 영향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HBM4 시대가 열리기도 하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가져갈 수 있는 주가 상승 모멘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수익을 조금 보고는 계신데 네. 기다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갖고 가야죠. 일단은 지금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 쪽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만 수준의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그래서 대만의 경쟁사들과 차별을 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는 좀 줄어든 상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TC 본더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칩과 칩을 기판을 접착하는 장비인데 TC 본더 쪽에서는 사실 뭐 시장 점유율 1위죠. 물론 하나 세미텍이 뒤에서 후발주로 들어와서 시장을 조금 뺏어먹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 역시나 한미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밀리진 않았습니다. 왜 아쉬웠던 실적이었냐면 고객사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HBM4 이 퀄 테스트가 엔비디아 쪽에서 잘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이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인식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지나고 있는 4분기 때 TC 본더 장비에 대한 수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저번에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엔비디아와 이미 그 거래 계약은 이미 끝났다. HBM 거래 계약은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장비 발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HBM4용 장비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실적이 급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특별히 단기적인 자금만 아니시라고 한다면 일단은 18만 원 이상까지는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을 잡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 무너졌을 때는 잠시 변동성이 좀 커진 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현금화 시키셨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목표가 단기적으로 18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안 되셨을까요? 자, 일단은 전화 연결되는 동안에 저희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2-2000-4989 전화 주시고요. 문자샵 2034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고도 또 궁금하신 포인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피드백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로 포스코홀딩스, 한미 반도체 이렇게 관세와 좀 연관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전화 연결이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됐다고 하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가 잘 안 들리셨나 봐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LG화학요. LG화학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50%고 매수가가 그 47만 원에 예. 저기 좀 오래됐어요. 2년 넘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매수가만 봐도 일단 갖고 보유하신 시간이 좀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비중이 그것도 더 비싸게 산 거 물 타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조금 낮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47만 원. 그리고 비중이 50%. 최근에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좋기는 한데 이 부분도 좀 일단 짚고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예. LG화학 일단 매수가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중도 좀 늘어나고 맞아요. 지금 그래도 10만 원 안팎으로 LG화학이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뭐 증권가에서 뭐 증권가가 아니죠.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예, 예. 극심한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그렇죠. 그때 주가 반응이 좋았는데 이거 좀 연속성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청자님의 매수가인 47만 원이 제가 봤을 때 넥라인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딱 걸리는 자리예요.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의 매물대 이 자리가 지금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47만 원 딱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50% 되니까 올라올 수는 있는데 단기간 내에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LG화학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에서 좀 좋게 평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물론 오늘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4분기 최대 실적 발표하셔서 더 좋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월요일 날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7만 원까지 단기간 내에 가겠다는 욕심은 버리시고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올라오게 됐을 때 47만 원 되게 되면 전부는 좀 그렇고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 비중만 가져가시고 30%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47만 원 넘어서 50만 원 넘어가기가 좀 고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외국인이 순매수를 뭐 4,240억 정도를 계속 이번 달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펀드 사모펀드 쪽에서도 기타 법인에서도 기관도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갖고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너무 높다. 물론 그걸 물타기 해가지고 낮추셨던 건 잘하신 것 같고 47만 원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20% 정도만 가져가신다고 하면 내년 정도 올라갔을 때 한 50만 원 넘어서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요 위에까지도 노려볼 만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다 큰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좀 50% 비중이 좀 크니까 요거는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들로 좀 편입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 일단 올라왔을 때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네. 20%만 갖고 가는 전략 그리고 길게 보는 전략은 충분히 LG화학도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두산인데요. 두산 지주사군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70만 원에 16%요. 70만 원에 16% 비중. 이야, 수익 보고 계시는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근데 두산 70만 원에 최근에 매수하셨을 텐데 이거 70만 원에도 얼마 안 매수하시기 됐어요. 네? 얼마 안 됐다고. 그니까요. 이거 네. 야, 이주도 안 매수하시기 됐어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하도 잘 가니 그전부터 두산을 갖고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예, 25만 원대도 했었고 했는데 한참 뭐 며칠 동안 안 가더라고요. 예. 그동안 오늘날 보니까 뭐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야. 가봤죠. 뭐. 아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매수도 너무 잘하셨고 저 같으면 그 70만 원에 매수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두산은 이제 얼마까지가 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고 수익률은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봐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한 개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럼 박철순 대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100만 원은 100만 원은 봐도 되겠죠? 100만 원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저는 그 이상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 어. 그러냐면은 사실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회사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인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회사가 미래 성장 사업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다음에 뭐 로봇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원전 쪽도 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지금 성장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쪽은 워낙 좋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회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CCL이라고 해서 동박 적층판입니다. 이게 최고죠, 네, 요새.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GB300 쪽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들 있잖아요. 여기에 거의 지금 독점적으로 이 회사가 CCL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루빈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사실 HBM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GDDR7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
두산이 역시나 여기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 쪽에다 납품을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 회사는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GB300에 이어서 루빈 제품들까지도 이제 CCL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성장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또 뭐가 있냐면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 기대감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보유 자사주가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6%인가요? 이게 지금 아마도 2027년도까지 소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까지도 소각을 좀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사주 소각을 통한 단기 시세도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나쁠 게 없다. 주가도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의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혹시나 조금 빠지게 되면 110만 원. 네.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이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87만 원 정도 이하로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7만 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단 그리고 상단까지 함께 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두산, 야 수익 보고 계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박철순 대표가 이야기한 110만 원 보다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상담은요.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523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강시환 매니저님, 카카오입니다. 예. 매수가 15만 8,300원, 7%의 비중,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저와 이렇게 방송을 같이 했었던 남자 한 명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카카오가 비슷한 평단이었어요. 15만 원에 네. 자기 결혼 자금이 들어가 있다. 네. 그 친구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자,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일단은 최근에 뭐 주목받고 있는 모멘텀들은 확실히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저 15만 8천 원은 예전에 그 2021년 카카오 전성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최고점이기 때문에 이건 또 걱정이 좀 되네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오늘 인터넷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움직였는데 움직임의 차이가 과거에는 카카오가 훨씬 더 잘 올라가고 네이버가 좀 덜 올라갔었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네이버가 훨씬 더 잘 올라가죠. 엔비디아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쪽도 네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올라갈 수 있을 때 카카오가 먼저 치고 가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의 고점이 15만 8천 원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6만 5,500원인데 여기에 박스권이 대량 거래 들어오고 나서 지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카카오가 7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7만 원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 동반해서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조금 이제 그동안에 악재로 있었던 부분들 김범수 쪽의 무죄 부분 그 다음에 전 정부에서 좀 약간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약간 억젠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번 정부에서 좀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카카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챗 GPT에 대한 활용이 긍정적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적인 재료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살펴보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비중이 7%라는 부분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보다는 네이버 쪽에 투자를 하셔갖고 이 종목 추가 매수할 자금을 네이버 쪽에 매수를 하셔갖고 네이버가 올라가면서 수익 나는 금액을 카카오로 좀 덜어내시는 부분은 그렇게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잘 갈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의 실적 발표도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두나무와 함께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카카오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네이버 쪽에 매수를 하셔갖고 그 수익 부분에 카카오로 덜어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장성의 모멘텀을 따져봤을 때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그렇습니다. 매력도가 좀 올라가지 않나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겁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유일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유일로보틱스.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채팅을 많이 쳐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딱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추가 수익은 얼마나 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젠스랑 CEO가 이번에 또 이제 연설에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AI 쪽에서 뭔가 선물 같은 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뭐 유일 로보틱스도 항상 로봇주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정규 시장에서는 9%대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일단 12%대 더 상승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나마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2분기 때는 조금 영업 손실과 그다음에 순손실을 좀 기록을 했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있는 기업이어서 적자만 유지되는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면서 크게 어떻게 보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뭐 지금 6개월 이상 동안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제는 한번 최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고 로봇 사업도 인수에 대한 어떤 M&A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단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 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도 역시나 대부분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오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0.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수 하방에 베팅하고 있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거는 한번 그래도 최고가 부분까지 한번 룸을 좀 열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일단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똑같습니다. 일단 8만 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 이탈 시에는 일단 현금화 시키시고 나서 똑같이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8만 원 밑에서는 좀 기다리셨다가 6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온다. 그럼 또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8만 원에서 또 저항 나온다. 또 익절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일단 룸이 뚫리기 시작하면 10만 원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박스권을 길게 그렸을 때 한번 빵 뚫어내잖아요. 네. 그럼 그때 좀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그려졌던 8만 원 선 고점 저항 위에도 여러 번에 좀 더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있나요? 6월 고점도 있고요. 매물장이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달 고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가 지난 4월 고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계속 저항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이런 것들 조금 고민하시면서 저항 나온다 싶으시면 그냥 입절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도 좀 일단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서 박철순 대표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대오토에버 올라간 이유가 있잖아요. 네. 어제 젠슨함과 함께 그렇죠. 깐부 이렇게 뭐 치킨을 먹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SK 최태원 회장과 지금 오후에 대담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유일 로보틱스가 SK 그렇죠. 쪽의 로봇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넥스트에서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아마 월요일쯤에는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근데 SK 쪽 만나서 어디를 투자받을지 뭐 이런 얘기가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SK 쪽 로봇이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부분도 가져봅니다. 또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제스나 CEO가 만나고 있어서 HBM 얘기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로봇 순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LNF LNF요. 매수가와 비중 한번 들어볼까요? 86,000원에 50%요. 86,000원에 50%. 네. 최근에 많이.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조금 걱정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네.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네.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그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LNF가 이제 밸류 부담이라는 이유로 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렇죠. ESS 업황에 대한 뭔가 저는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컨콜에서 좀 숫자로 증명을
좀 제대로 못 해줬다. 맞아요. 확실하지 연평균 않았어요. 20%는 조금 지금 시장 기대자들에게는 그렇죠. 좀 눈높이가 낮지 않았나 좀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네. 크게 기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좀 약했던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또 LNF 자체적으로 BW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저께 종가가 저가로 끝났는데 오늘 그 2차 전지 부분들에서 그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는 아래꼴에 달아줬다. 이게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FTA 이런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CATL 중국의 배터리 회사 쪽에서 LNF 그 CATL 회장이 LNF 쪽에 지금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LNF의 그런 소재 부분들이 CATL에 납품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LNF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다른 2차 전지의 그런 그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더 희망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LNF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그렇게 된다고 좀 보여지고 15만 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물론 아까 전에 제가 그 2차 전지 부분 포스코 홀딩스도 말씀드렸고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지금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 수급이라는 게 지금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코스닥 그 수급으로 엔터나 바이오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저는 10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15만 원 돌파했을 때는 조금은 익절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여기가 좀 박스권 과거의 저항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넘어가서 16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쯤에서는 일부 정도, 절반 네. 정도는 익절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중이 좀 50% 너무 세요. 그러니까 16만 원 넘어갔을 때 우선 비중은 좀 덜어내시고 네. 나머지 부분은 좀 버텨보신 다음에 15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앞으로 뷰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는 15에서 16만 원 정도, 밑으로는 이제 10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앞서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LNF의 주가 반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하나비전이요. 하나비전 매수가 비중 함께 들어볼까요? 61,800원에 30%요. 61,800원에 30% 비중.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한데 하나비전은 혹시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 방송에서 예. 하나비전이 좋다 해서 그 방송 그 얘기 듣고 샀어요. 아, 네네네네. 그 알겠습니다. 매니저님들이 네. 하나비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철순 대표 옆에 있어가지고 마침 아까 박철순 대표가 한미반도체 상담을 했어가지고 더 공교롭게 네.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비전 전망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하나비전을 중장기로는 좀 좋게 보는데 단기로는 조금 제가 걸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두 개를 다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가 TC본더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지금 그쵸. 물론 1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비전 자회사 중에 이제 하나세미텍이 TC본더 시장에 진출을 해서 SK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TC본더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해 엄청난 실적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세미텍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TC본더가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반도체 칩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선점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 상당히 주가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적이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조금 예상치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지난번 2분기 때도 실적 발표할 때 하이닉스와 납품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매출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월 냈다. 다음 분기에 반영될 것이다 했었는데 이번에 3분기 매출 나왔는데 또 이게 또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월이 연이어서 된다는 게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계법상 이게 사실 무조건 이게 보통 납품하고 나서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해당의 분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2월 돼가지고 또 이제 4분기 실적을 또 열어봐야 또 이제 확실하게 이
TC보너 장비에 따른 어떤 실적,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약간 조금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라는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뭐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종목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7만 원 정도 이상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쉽게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일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전저점도 이탈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48,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오히려 한미반도체 쪽으로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수급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연이어서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비중도 좀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2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조금 꺾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감안하신다면 일단은 손절 라인 꼭 지키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손절 라인 터치 안 하고 올라간다면 한 7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이탈 시에는 한미반도체로 한번 교체 매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이 48,5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주가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48,500원을 터치하지 않고 쫙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하나비전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삼양식품. 삼양식품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36만 원에 10%입니다. 136만 원, 10% 비중 맞으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136만 원이면은 최근에 오늘 떨어질 때 샀어요. 매수를 하신 건가요? 에코마켓에서. 아니면은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오늘 샀어요. 에코마켓.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저번에 예. 한번 고가에서 한번 팔고 아, 그러세요? 예, 조정이 왔을 때 안 사고 지금 약간 상승이 나오길래 예. 매수했어요. 야, 그럼 이전에는 수익을 보셨겠네요. 네네. 그때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는 이거보다 많이 낮았죠. 그쵸. 그러면 또 일종의 또 삼양식품을 잘 트레이딩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오늘 가격은 좀 나름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내려올 때는 네. 이게 너무 조정이 좀 심할 때는 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승이 올 때 네. 오늘 한 그렇죠. 해봤는데, 이게 굳이 예. 내려갈 때 차곡차곡 담지 말고 그 시간을 좀 절약시켜서 올라가는 거 딱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네. 잘 봐도 진짜 주식 정말 잘하게 되는 건데 그게 참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매수가가 일단 그거 높은지 잘하는 무서워서. 맞아요. 그거 잘하는 강시환 매니저가 옆에 있습니다. 네. 자, 강시환 매니저님 언제 올라가요? 그 타이밍 딱. 이제 올라가요. 11월 10일 날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매달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한 물량에 대한 지표를 10일 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20일까지 한 거를 또 20일 날 발표를 하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항상 쇼티지입니다. 공급이 항상 부족해요. 지금 미량 2공자까지 증설을 했는데도 부족해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에서 이제 불닭볶음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15% 받은 걸 좀 걱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가격 인상으로 커버했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손해볼 게 없어요. 가격 올랐는데도 지금 월마트라든지 이쪽 코스트코에서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 맞아요. 입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의 신규 시장까지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삼양식품 오늘 보고서 나왔죠. 한국투자증권에서 2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200만 원. 목표가 상향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 오늘 잘 사셨어요. 근데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밀리면 사세요. 자신 있게 또 사세요. 지금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더 사시고 120만 원까지 받으세요. 그리고 110만 원 이탈하게 되면 좀 고민해봐야겠지만 받으셔갖고 11월 달 10일 날 수출 지표 나오면서 분명히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반등. 또 20일 날 수출 지표 11월 달에 한 달 동안에는 계속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K 컬처에 대한 부분, 지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캐대원의 이슈에 K 컬처에 묻혀서 삼양식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수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저는 한 지금 120만 원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 손절가 110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16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드리겠고 아까 전에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2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불닭볶음면을 유럽에서 사 먹었거든요. 한 봉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입니다. 오. 한 봉지가. 와. 진짜 비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또 수익성이 엄청 잘 나온다라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 안 하죠? 그렇죠. 아직. 네, 아직 그 정도 안. 예, 그 정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삼양식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95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S 머트리얼즈네요. 매수가 28,000원, 비중은 30%. 이거 원금까지 올라올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여유 자금이시라면 저는 좀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점 만들고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한 초입 단계인데 사실 2025년도만 놓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되는 거는 내년이고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부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사실 울트라 커피시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풍력 발전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던 건데 풍력 쪽이 아무래도 막 엄청나게 고성장하진 않잖아요. 지금 AI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잘 안 나왔었는데 다행히 풍력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설치장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다가 풍력 쪽에 많이 이 회사의 울트라 커피시터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적용처들이 풍력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글로벌 공급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되기 때문에 네. 저는 끌고 가신다면 3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이렇게 쫙 도와드렸고요. 또 대표님과 강시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주말 이슈와 그다음에 다음 주 증시 일정을 잘 이제 분석해서 특징주와 공략주를 일요일 오후 3시에 말씀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MBN 고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보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 증시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요일 오후 3시 공개 방송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서 박철순 대표님 네이버 밴드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 됐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일단은 방송은 조금 잠시 쉬고 들어가겠지만 일단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뉴스와 인사이트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